자, 요 문제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거는 도덕성이랑은 다른 거예요. 합리성. 지금 경제학 지문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 가지고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합리적이라는 말은 사실 모든 영역에 걸쳐 가지고 쓰여요. 경제학에서 거의 처음 배우게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합리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합리성이라는 게 합리적 인간성? 여기서 뭐 인간성에 대한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데, 합리적 선택 이론이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게 뭐냐면 이익과 실패를 잰 후에 이익이 더 클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익과 실패 중에서 이익이 더 컸을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야. 이게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그래서 도덕성과는 다르죠. 도덕 윤리 같은 거는 그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된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거. 아니면 뭐 규칙? 요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합리성은 이득 손해. 그러니까 규범적인 규칙이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이득이나 손해를 따지진 않잖아요. 내가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지 마시오라는 표어가 있어요. 내가 지독한 꼴초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 담배를 폈어.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손에 들고 있어요. 길바닥에 버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이걸 들고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게 되면은 공공 쓰레기통이라 그래야 되나? 쓰레기통을 발견하게 되면, 아니면 버릴 만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버리는 거. 둘 중에 뭐가 훨씬 편할까요? 담배 피우는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랑 똑같은 건 아니죠. 담배 피는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도덕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담배꽁초를 절대 길바닥에 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는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쓰레기통 혹은 버릴 만한 곳, 마땅한 곳을 찾을 때까지는 내가 담배꽁초를 들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만약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나는 담배를 피자마자 길바닥에 버리는 흡연충이 돼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내가 더 편한, 나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니까,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게. 이게 합리성이랑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봅시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지 보시면은, 자, 일단 보기부터 읽어봤죠. 합리적 인간성, 합리성을 기본 가정으로 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그거겠죠. 지문 전 아직 안 읽었어요. 잠재적 범죄자들은 일단 그거겠죠. 잠재적으로 범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서 범죄로 인한 이익과 범죄의 실패 위험을 비교한 후에 실패 위험이 더 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실패 위험보다는 내가 느끼는, 범죄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이 더 크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하면 범죄를 한다는 거죠. 개인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따라서 범죄가 발각될 환경적 요인, 뭐예요? 범죄의 실패 위험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발각될 환경적 요인이 강화될 경우 범죄 실행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만 바탕으로 일단 보기를 봐볼게요. 자, 베카리아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비판하겠군. 이건 선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단 넘길게요.
2번 베카리아와 합리적 선택 이론은 모두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고 있군. 도덕성이랑 합리성 헷갈렸다면 2번에서 살짝 헷갈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덕성과 합리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적절한 거 찾는 거고. 3번 롬브로소가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겠군. 롬브로소랑 합리적 선택 이론이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문에서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4번 셉테드와 달리 합리적 선택 이론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인간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군. 이거 아니죠. 합리적 선택 이론은 뭐예요? 범죄자들이 합리적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 위험이 높다면 범죄를 하지 않는다. 이득이 더 크다면 범죄를 한다.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5번 셉테드와 합리적 선택이론은 모두 환경적 요인이 개선이 범죄 예방의 수단이라고 선택하고 있군. 일단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 말한 거는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분 지어볼 수가 있어요. 2번이랑 4번은 일단 선지만 보고도 아닌 게 판단이 되었고 1번, 3번, 5번은 쓸까요? 2번이랑 4번은 보기와 선지만 보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1번이랑 3번이랑 5번이 남는데요. 1번이랑 3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은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얘네 전부 다 결국 지문을 체크해줘야 되는 애는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번을 먼저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5번이 어떤 녀석이냐면은 선지 자체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은 모두 환경적 요인의 모두라는 말 빼고 합리적 선택이론은 환경적 요인의 개선이 범죄 예방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말 자체는 맞단 말이에요. 선지 자체에서 보기 언급 내용이 맞아요. 뭐 1, 3, 5번 순서대로 봐줘도 되고 1, 2, 3, 4, 5번 순서대로 봐줘도 되긴 하는데 저는 다른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1번, 3번, 5번 구분한 후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구분한 후에는 1번, 3번, 5번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먼저 보면 되는데 저는 5번을 먼저 보고 싶다 이거죠. 요렇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뭐 1, 2, 3, 4, 5번 순서대로 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셉테드를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요? (4번) 셉테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네요. 사문단 중간쯤에 있네요. 셉테드가 뭐라 그랬어요? 셉테드의 설명 부분 바로 셉테드라고 따옴표 쳐져가지고 CPTED라고 불리는 범죄 예방 설계가 그것이다 찾았죠. 사문단에. 그 바로 아래 뭐라고 나왔어요? 건축 설계, 도시 계획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거다. 이것으로 환경적 요건을 강화시킨다 라는 거죠. 공간에서. 그렇다면 5번이 맞는 말이겠네요. 1번이랑 3번이 아닌 것은 뭘까요?
베카리아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비판이 아니라 긍정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1번 선지 볼까요? 1번 베카리아가 어디 있을까요? 셉테드가 뒤니까 셉테드 위쪽에 나오겠죠? 베카리아는 이문단에 나오는데 고전주의 범죄학, 이것도 중간 부분.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자인 베카리아는 형벌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따라서 살짝 위에 봐야겠다. 고전주의 범죄학 쪽. 베카리아 바로 위쪽. 베카리아가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자인데 고전주의 범죄학이 무엇을 말하냐면 보자면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의지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베카리아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지지하는 고전주의 경제학인 거죠. 비판하는 군 아닙니다. 3번은 뭘까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겠죠. 3번 선지. 롬브로소는 산문단에 나오는데요.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한 것. 이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유형이 있다면 합리적 선택 이론과 롬브로소는 서로 맞지 않는 녀석인 거죠. 살짝 아래를 보시면은 출생부터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자라는 말을 롬브로소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보기 문제 풀 때 조금 더 생각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틀린 경우는 이거 엄청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계속 나올 테니까 꼭 숙지를 해 두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할게요.